어제 JTBC에서 충격적인 단독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권익위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김건희 명품백 사건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벌써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는데요. 지인과의 통화를 통해 권익위 수뇌부 인사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고 나의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런 보도만 나왔는데 자세한 이유를 몰랐다 치고 JTBC 단독 보도 이후로 김건희 명품백 때문이라고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 이걸 두고 정말 뜬금포로 이재명 후보 탓하는 댓글 부대들이 많은데요. 그들은 어떻게든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헛소리 말고 김건희 씨 명품백 때문이라고 알려야 하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천벌을 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반응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타기 하는 건 빠르게 막아야 하고요. 이런 와중에 김건희 씨는 뭐하고 있나 보니 열심히 휴가 중에 엄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이티 입고 휴가 중이라며 아예 대통령실에서 작정하고 엄플 중인데요. 보시다시피 또 대통령실 제공으로 별 황당한 근황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열심히 핸드폰 들고 셀카 찍는 모습도 나오는데 폭발물 타령하던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 언론에선 PK 광폭 행보라고 보도하질 않나. 누가 대통령인지도 모를 황당한 따옴표 저널리즘을 시전하질 않나. 이러니 다수 국민들의 분노만 더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투 성공했다고 신나하는 중인데요. 저게 군인들을 격려하는 겁니까? 가서 피곤하게 만들고 자기 놀러 간 거죠. 무엇보다 언론 비판을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유시민 작가의 지적처럼 언론의 선택적 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열일하는 기자들이 있어 중요한 단독 보도도 나오는 거라 보는데요. 매불쇼에서 다룬 손석희의 질문들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와 언론에 대한 유시민 작가님의 핵심 주장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욱 진행자의 날카로우면서도 유쾌한 진행을 보면 여러모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일보 김희원 기자와의 설전이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재밌게 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확실히 기성 언론에서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들은 이 유튜브를 굉장히 얕잡아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MBC가 이제 힘들잖아 지금 상황이. 네, 상황이 안 좋죠. 이제 8월 달에 박문진 이사장 임기 종료되고 나면 뭐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겠지만 이제 혹시라도 또 MBC 사장 중간에 쫓아내고 이상한 사장이 와가지고 막 엉망이 돼버릴 수도 있죠. 한 MB 때처럼. 가능성 높죠. 그래서 시비거리를 안 주려고 편향되었다는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현직 언론인하고 저하고 같이 네. 이렇게 초대해놓고 네. 그걸 한 거예요. 네. 그런 거여서 무슨 논쟁하러 모인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언론에 잘 출연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안 하고 기고도 안 하는 저 같은 사람 가끔씩 유튜브 네, 채널에 네. 나와서 네. 이제 하는 이런 사람하고 오랫동안 신문사에 일했던 분하고를 다 불러놓고 대화를 한 거예요. 네, 재밌었어요. 그런 네. 거고 네. 그게 무슨 거기서 무슨 합의가 나오거나 무슨 서로 간에 입장 변화가 있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사실 어떤 문제를 드러내 보는 게 중요하죠. 우선은 판단을 하기 전에. 그런 데 초점을 두고 한 거고 네. 그 MBC로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공영방송으로서 최대한 껴안아 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주제였어요. 그게. 네. 근데 원래는 이제 김어준 뭐 최욱 이런 사람을 불러놓고 해야 맞는 거지. 아니에요. 유튜브 저널리즘을 주제로 하려면 아니에요. 네. 최욱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광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저를 대용어로 음. 닭 대신 꽁인지 꽁 대신 닭인지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매불쇼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장면이 어색한 측면이 있어요. 뭐 작가님은 이제 겸손하려고 저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 작가는 매우 주류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비주류의 대표 주자인 것처럼 유튜브 저널리즘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 난 그 장면이 일단 굉장히 저로서는 좀 감동적이었어요. 아니 그거 오래됐어요 이미. 아 오래됐나요? 예, 그게 제가 썰전 할 때만 해도 JTBC에 매주 나갔잖아요.
제가 풀 베고 이렇게 낚시하는데 그 한 5m 떨어진 데서 낚시하던 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네. 많이 본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혹시 유튜브 아니냐고. 아 진짜? 네, 그때 갈릴레오 할 때였어요. 유튜버 아니냐고? 네. 와. 그 노무현 재단 그 계정에서 갈릴레오를 해서 이제 어. 그 시사 비평 할 때였는데 아 그랬어요. 그거 한 반년 정도밖에 안 했을 때인데 갔더니 와. 무슨 JTBC 매주 나간 게 몇 년 동안 나갔는데 어. 텔레비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라고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분 아니냐고. 와 그래요. 와 이게 진짜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아. 를 그때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본방을 보거나 혹은 혹시 재방송을 하는 프로그램 경우에는 재방송을 보거나 그래야 저를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관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네. 거기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미디어가 확실히 바뀌고 있구나. 아, 그리고요 지금 장관님 말씀이 저 책 있잖아요.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이 책을 보면 유튜브로 넘어왔다. 기성 언론에서 이 내용이 요책 상세하게 기술돼 있어요. 3장에 이제 언론을 네. 다뤘는데 이게 그 언론인들을 많이 자극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주요 신문의 뭐 정치부장이 아주 저를 궤변론자로 몰아서 막 칼럼에다 때리기도 하고 그런 재밌는 현상들이 최근에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요게 좀 자극했나 보다. 근데 나는 책이 많이 팔렸습니까? 책 뭐 한 10만 부 좀 더 나갔다 하는데 더 나가야 돼. 10만 보면 대박 아니에요? 더 나가야 돼. 아, 벌금은 내시잖아요. 왜 또 한동훈을 작게? 어쨌든 한동훈 대표 얘기하지 마. 요즘 작을 때. 출판 시장이 워낙 이제 안 좋으니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0만 부 팔리면 많이 팔린 거죠. 뭐 그렇긴 하죠. 많이 팔린 거죠. 그렇지만 I'm still hungry. 스티브 와, 잡스가 이런 했던 자리 얘기예요. 좋습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 토론에서 그 신문사에서 온 분이 유튜브를 막 무시하고 이랬나 보죠? 언론이 아니라고 얘기한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네. 느낀 게 뭐냐면 유튜브는 네. 시청자들을 직접 만나서 시청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가받잖아요. 네. 그런 방식보다는 기성 미디어는 어떤 그 언론사의 간부들에 의해서 뭐 데스킹도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방심위 등의 그 제도에 의해서 견제받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방식이 더 옳은 것이고 더 합리적인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라는 거를 신문사 방송국에 적을 두고 있는 언론인들이 추려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딱 쏴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거 개입을 못해. 그렇지. 자기들이 다 판단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쏴주면 우리는 보거나 읽거나 혹은 읽지 않거나 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네, 신문사나 방송국에 있는 언론인들이 갈무리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옛날에 이걸 다 믿었거든. 네. 야 어쨌든 그럼 정말이야? 신문에 났어. 방송 뉴스에 나왔어. 이러면 그게 사실처럼 됐어. 그렇죠. 이게 과거의 언론이에요. 이 정보통신혁명 이전의 언론. 유튜브 저널리즘이 생기기 전의 저널리즘. 그러니까 신문사 방송국에 오래 있어 온 분들은 그 시대를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 믿어도 되나? 해서 봤더니 못 믿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맨날 한때는 집값 오른다고 정부를 두들겨 패더니 이제는 요 최근에는 집값 오른다는 기사가 막 환호자격하는 기사가 계속 나.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상한 이거 거지. 사주가 거지. 건설사네. 광고주가 건설사네. 못 믿겠잖아. 그렇게 하고. 그럼 뭐 영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 한 달 동안 보도가 없어. 보도 안 했잖아. 맞아요. 아니 유튜브에서는 이미 다 영상이 다 그렇지. 나와 있는데 한 달 가까이 보도를 어느 신문 방송도 안 해. 안 했잖아 기성 언론들. 그러다가 대통령실에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뭐가 나오니까 민주당 야당에서 그거잖아 이렇게 또 반격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때서야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이건 공작으로 본다. 예. 하니까 이제 그거 보도한 거잖아. 그 최초의 뉴스가 뭐였는지는 보도 안 하고 디올백 받은 게 정치 공작이라는 뉴스가 첫 보도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믿어도 되나 우리가? 그렇지. 이렇게 해서 과거 같으면 언론이 그냥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공동 행동을 하면 그게 다 사실이 됐어요. 사람들 그걸 다 받아들였어. 네. 근데 지금은 쟤네 봐 이걸 보도를 한 달 동안 안 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광범위하게 시민들이 신문사 방송국을 지금까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구나. 저것도 봐야 되겠고 참고도 해야 되겠지만 네. 저것만 우리가 보면서 판단을 했다가는 그렇지. 큰일 나지. 이상하게 무식하고 난폭하고 불공정한 어떤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앉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엉망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좀 제대로 보도해 주는 데 없나 찾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는 뉴스만 있는 게 아니죠. 유튜브에는 저널리즘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도 예능도 있고 교양도 있고 뭐 문화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여기 뭐 우리 텔레비전에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 비슷한 것들이 유튜브에 많아요. 많죠. 그다음에 뭐 채널 A 같은 데서 도시여부 시청률 제일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그 방송국에서. 낚시 채널 엄청 많아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는 신문 방송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컨텐츠 중에 어떤 컨텐츠와 경쟁하는 개별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사람들은 이제는 단지 뉴스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오락을 위해서도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조합해서 자기만의 방송국을 만드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즐겨보기 네. 혹은 뭐 구독. 그러니까 지금 언론 쪽에서 보면 권력을 박탈 당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